평화로다 하늘이 써내려 (2023년도) 8월 14일 오후 7시 58분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중 송출을 하는가 하니, 구글 왜 이렇게 다중 송출을 하는가 하니, 됐어, 소리 크고.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 유튜브를 수년간 해오다가 구글 유튜브 쪽으로부터 그 이제 채널 1차 경고, 2차 경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3차 경고를 당하게 되면은 바로 폭파하고 그렇습니다. 과거 한 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때, 20년도 그때는 21년도 그때, 22년도 그때까지는 뭐 2차 경고 당하고 3개월 정지를 주고 그랬는데, 이제 3차 경고 당하고 그러면은 바로 폭파합니다. 구독자가 10만, 20만, 30만이 넘어가도 바로 폭파가 되고, 그 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 사회에서 필요한 그 이쪽 민중들이 만들어 찍어놓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 가치가 있는 영상이 있어도 바로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글 유튜브를 떠나고 있고, 그 영상을 지금 이제 램블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새로 생긴 그 국내, 일본, 독일 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네, 이제 그 세계화가 되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그 국가에서 차단하지 않고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말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더라도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유튜브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7,000개의 영상을 생방송을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게 저 개인이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있어가지고 2016년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스팔트, 길거리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현장에서 기록으로 다 남겼습니다. 이런 영상이 뭐 폭파되어 가지고 없어지게 되면은 안타까운 일인데, 다행히 제가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 영상을 다른 곳에다 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드 디스크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드 디스크에 다 저장해 놓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고 그렇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도 국가 유공자 되어야 한다, 우리도 국가 유공자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찾아오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신들, 나와 너와 당신들의 얼굴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게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유공자들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 좌파 쪽은 그렇게 해가지고 유공자가 되어 있고 지금 막대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빨대로 뽑아먹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혜택을 다 누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모님을 이제 수년 동안 한 10년 이상 이제 병치레 이렇게 하다 보고 그러니까 병원비가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못 들어간 게 그게 한이 한맺힘이 되어 가지고 저 가슴을 누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되면은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들까지 병원에 가가지고 암이나 뭐 간암이나 위암이나 폐암이나 그런 걸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국민의료보험 카드 가지고 국민의료보험 가지고는 너무나 힘이 드는 현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또 인간 사회는 계급으로 나눠지는데 기득권들은 돈이 많아 높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동경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교토 대학교에 있는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현재 뭐 국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연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뭐 중성자, 양성자 그런 첨단 그 기계 하나 수천만 원 하고 한 번 치료받는데 6천만 원 드는데 일본은 그게 엄청나게 한 20년 전에 그게 저기 다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많이들 가서 치료를 하고 다음에 초도급 기독권들은 미국에 가서 자기 병을 다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들이 오래 무탈하게 장수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돈의 힘이고 달러의 힘이고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쟁취하고 그리고자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치가 혼란이 되고 그 토양을 기득권들이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1950년도 한국 전쟁 때 그 대한민국 국군에 저항을 했던 남노당 후손과 빨치산 후손들 그리고 평양 김일성 영생교 괴뢰 집단에게 충성을 맹세한 대한민국의 고정 간첩들 그리고 운동권들 주체 사상가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생겨난 그 조상들이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지만은 중국을 사대하고 있는 자들 우리는 그 조선인들부터 떼놈 해가지고 오랑캐 중국 아이들 극히 경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국을 빠는 아이들이 있어요. 운동권에서 새로 생긴다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뭐 중국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걸 거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딱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여기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자들의 매국행위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저지하고자 이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하고 그렇습니다. 배운 건 없어요. 뭐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그냥 그럭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민초고 더구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이 될 때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 돈 수입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집안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보지만은 언젠가 전쟁이 터지고 그랬을 때 저놈아 괜찮았네. 그 밑바닥 출신이고 그러지만은 그 아버지들 강원도 태백 광산촌 광부 아버지들을 둔 아들답게 이 세상 자유롭게 살다 갔다. 그런 이제 뭐 폭력적인 건달이 아니라 자유정신적인 건달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또 이제 또 문제가 또 일으켰네요. 이때는 또 빼주고
이렇게 그 전자기기가 발열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니 캠코더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생방송을 하고 그럴 때는 이 통신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가장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상 만드는 방법이 스마트폰 작업이고 그래요. 그것도 생방송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거 하고 그렇지 하면은 괜찮아요. 자, 제가 이제 그 98년도 1998년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뭐 그 당시 가장 뭐 저는 실력이 없어 가지고 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기업 행정고시 그런 거는 뭐 생각도 안 했고 근데 가망성이 있었던 게 공사 공공공사 공공공사들 이렇게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5대 기업, 5대 대기업 뭐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 뭐 삼성 쪽에서는 날 안 받아주고 SK하고 현대를 이렇게 거친 것 같고 그래요. 네, 쭉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아, 항상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메탈이 좀 높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98년도 IMF 때 우리 586 세대가 그때 많은 피해를 봤어요. 586 세대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온 친구들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 기득권들이 정치를 하는 기득권들, 김영삼 세력들, 김대중 세력들 마치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들이 경제를 말아먹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민주화 세력들이 왜 지금도 박정희 전두환을 왜 욕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박정희 전두환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데모를 하고 죽창 들고 곽구목 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경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98년 이후로 저도 어머니께서 신앙인이고 그래요. 많이 배우지는 않고 그러셨지만은 그래도 신앙인이셨고 그 아들 삼형제를 아들 삼형제를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4년제 대학을 그 공부를 다 마치게 하고 그것도 이제 저는 이제 육군 방위병 출신이고 두 아들은 그 해병대 장교와 또 육군 장교로 또 만드신 분이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고 그러시는데 여기 저기 그 죽은 동생 사진이 있네요. 나도 이제 죽고 그러면은 가서 이제 만나 보야 저 만나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그러시겠죠. 이 지상에 살고 그럴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죽은 다음에야 뭐 가면은 만나가지고 할 말이 있고 그러겠죠. 제가 이거 성경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편 좀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시편을 딱 읽어보고 그러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은하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명에서 하고 있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할 때마다 이제 시편 한 장씩 1편씩 읽어주고 정리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 종교 경전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 시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교 경전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하고 그랬어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뭐 천부경이고 뭐고 좀 많은 것을 접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역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한번 파가지고 보고 점괘까지 막 해주고, 그 군대 가가지고는 이제 군부대 안에서 그 애들 이제 점까지 봐주고 주역책 딱 들고 가가지고 표로 이제 점까지 봐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제 간부들 뭐 부사관들하고 장교들 귀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아 군대에서는 그런 걸 이제 금하고 그래야죠. 손자병법을 읽어보게 되면은 절대로 점 같은 걸 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조선시대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주역점을 많이 치고 그러셨어요. 그런 게 항상 중요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태극기를 딱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복잡한데, 저게 이제 그 소위 그 기호인데 주역에 있는 거고, 그런데 주역이 말하고 그러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는 이제 요즘 말하고 있는 양자 역학에 대한 이론이고 그래요. 양자 역학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면은 그 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갤럭시 은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순간에 갈 수가 있고, 뭐 다른 은하계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상징하고 그런 거는 이 우주 은하계의 양자 역학의 힘의 논리를,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그림으로 기호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아주 똑똑하시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럴 때 가만히 있고 그런 것은 데이터 송출이 1000 kbps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버퍼링이 생겨버리고 그래요. 1000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이게 구글 유튜브 서버와 페이스북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자, 여기 이상진 박사님의 이상향, 제가 어저께 만든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상향 박사님 대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경력을 말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책을 다 한편 영상을 만들었는데 2차 경고 맞고 채널이 지금 폭파 직전에 있는 그 채널에 이 영상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자, 이상향의
이상향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 이상향의 정의 및 이상향을 찾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선희 박사님의 책입니다. 이상향과 유사한 단어로는 극락, 천당, 신라곤,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등이 있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서 그리려고 하는 이상향은 영령들이 사는 내세의 극락이나 천당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인간들이 사는 현세의 지상 낙원을 그리려는 것이다. 먼저 내세의 낙원을 상상해 보자. 그것은 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재화가 무진장하여 생활에 부족한 것이 없고 선녀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분위기에서 각자가 원하는 취미 생활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지산다공도 대충은 천국과 같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내세의 낙원과 현세의 낙원 간의 차이점은 천국에서는 원하는 재화가 신의 조화에 의해서 무진장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현세에서는 필요한 자원과 상품과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의 이상향은 건강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데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상향을 설계하고 건설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살펴보면 부자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으며 국민이 행복해하는 나라도 있고 국민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어서 각국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벌려 놓았을까? 거기에는 지리, 역사, 영토, 민족 등 수많은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이나 아름다운 정치나 넓고 기름진 국토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 여건은 여기서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국가 간에는 많은 차이를 내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각국 국민들의 자각과 노력이 각국 간의 차이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세의 천국을 그리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최선의 천국보다는 그에 못 미치는 현세의 낙원을 더 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의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 세상의 원리는 약육 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인간은 현명하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 약육 강식대로 개인 간의 투쟁을 하면서 살다가는 공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서 인류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그것이 관습이요, 도덕이요, 법 질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깨달아서 관습과 도덕을 따르고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만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주의자들이 되려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다. 선진국일수록 법 질서가 확립되어 이기주의자나 범법자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후진국일수록 사악한 이기주의자들이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보다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 질서가 엉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편입니다. 대한민국은 투기하고 사기치고 법망을 피해가고 정치인 권력을 만나가지고 로비를 하고 기업을 하고 기득권들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말들이 많아가지고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주체 사상 고정 간첩들 김일성 영생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뿌리를 뻗을 수 있는 토양을 보수 기득권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부정부패는 하늘을 찔러버립니다. 노비 유전자가 요즘 이제 왕의 유전자가 나와가지고 말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기득권들이 왕의 유전자고 그러면은 이 땅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 후손들을 교육시키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노비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벌어놓은 금괴,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까지 다 미국으로 다 내보내고 지는 여기서 노년을 즐기고 있는 기득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그걸 또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왕의 유전자가 아니라
노비 유전자, 즉 나라가 없는 노비 생활을 하던 자가 기회주의자들, 좋은 나라, 강한 나라에 붙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 후손 새끼들은 살 수가 있다. 그러한 유전자가 답습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 욕할 이유는 없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전에는 그 시베리아, 만주 그 모든 것이 우리 조선인들 땅이고 그랬는데 내려오면서 유목 생활하고 그럴 때는 강하고 그랬는데 농경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인구는 늘어나고 그랬으나 그 상무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그랬어요. 사냥을 하고 그러면은 전쟁을 잘하고 그러죠. 사냥을 하고 그러면은 유목하고 사냥을 하면은 전쟁을 잘하고 그랬는데 농경 경제로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조상들이 좀 이제 밀려버린 것 같아요. 뭐 통일신라 시대 또 보고 그러면은 당의 관리가 낫지 신라의 왕자가 신라 왕자보다는 당나라 관료가 낫다고. 뭐 평양성인가 거기 뭐 영화 한 장만 보고 나올 거 그거 딱 보고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고 그게 그 유전자가 계속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미국 땅에다가 지 뭐 손자 손녀들 다 데려다 놓고 모든 재산을 빼돌린 거 그리고 코메리칸 행사하면서 한국과 여러 나라 간의 대기업이나 법률 문제 생기고 그러면 중간에서 커미션 받아가지고 챙기는 다 알고 있고 그래요. 그게 무슨 기득권입니까? 그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김일성 영생교 주체 사상 종족이 번성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었고 그저 남로당 빨치산 후예들이 번성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었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저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딱 겪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중에 아버지들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국가가 가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준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 친구들 아버님이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한 참전 용사라는 것을 알고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 있어야 도와주고 그런 거지. 현재 대한민국 국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 용사들 그분들하고 그분들 후손들한테 대학 등록금 주었나? 안 돼 주었잖아. 에? 요즘 뭐 저기 그 호남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 거기는 모든 학교 대학 등록까지 뭐 대학원까지 뭐 가산점까지 줘가지고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전쟁 참전하신 후손들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보니까 해병대 박대령의 항명 사태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박대령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눈여겨 보고 있고 그래요. 기득권들과 정치 세력이 그렇게 부패 타락하고 그랬는데 왜 군대가 그래도 군대는 명예로 먹고 살고 그랬는데 군인들 월급 적게 받고 그랬잖아요. 뭐 돈 받는 거 없잖아. 생기는 것도 없고 전쟁 나면 바로 투입되고 그 해병대 박대령의 그건 항명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득권들이 썩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겁니다. 해병대를 삼성 장군이 아닌 사성 장군 별 4개짜리 장군으로 만들어 줘봐. 해병대 사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지. 전쟁 나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전쟁하고 그런 거는
그 공수부대 같은 경우는 적 후방이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조를 해가지고 보급 없이 각자 생존하는 방식이고 그랬는데 해병대는 군수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병대를 키울 수 있는 곳은 미군들이 가장 세잖아. 미군들은 뭐 미 해병대들은 전쟁터에서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36사단 107년대 2대대 8087 태백에 있는 그 부대에서 거기는 향토 방위사단이고 그래요. 거기 주된 임무는 동원 예비군이야. 그 동원 예비군들 뭐 강릉이나 원주 데리고 가가지고 800명에서 900명 정도 이제 훈련시키는 게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고 그랬어요. 영어. 미시간 액션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지금은 안 쓰고 그러니까 못하는데 그때 이제 그 88년도에 미군들이 원주에 와서 훈련하고 있는데 엄청난 군수 물자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방위병들은 우유도 안 줘. 같이 갔는데 밥도 하루 두 끼뿐이 안 줘. 그거 먹고 예비군들하고 현역들 시다발이 하래. 그래서 우리 그래도 내가 머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간부들하고 현역들 몰래 미군들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경월 소주 대병 3개 하고 너희 코리안 경월 소주 알코올하고 위스키 코리안 위스키 하고 너희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좀 바꾸자. 그러니까 제가 바꿨어요. 비프 소고기를 3박스를 내 쫄다고 이렇게 메고 이렇게 왔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손익되기 영어 실력 있다는 거. 그 영어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85년부터 86, 87년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나.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그래요. 미군들하고 소통 다 대화하고 그랬었는데. 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기득권들이 너무 썩어버렸어요. 해병대 한번 해보면 좋지. 뭐 곤령 이기면 관군이고 지면 역적인데 지금 기득권들이 너무 썩어버렸잖아. 둘, 한 국가가 이상향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하나의 국가가 이상향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첫 번째는 국민 모두가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하여 일정 수준의 지식, 초등학교 졸업을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가 이상향이 되려면 그 구성 요소인 국민 개개인이 이상향을 건설하고 유지하기에 적합한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요소이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전제 조건이다. 다음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다. 바람직한 가정이란 가족 간에 화목하고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아버지는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화의 획득을 책임져야 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의 양육과 집안일을 잘 처리해야 하고 자녀들은 장래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정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되 올바른 인성 교육을 강조해야 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효도를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질서가 확립된 신용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가
이상향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굳건한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안보가 부실하여 적의 침략으로 국가가 없어진다면 대한제국의 주권을 상실하여 일제히 식민지가 된 것처럼 이상향은 고상하고 국민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형 경제 체제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법 질서를 확립하여 범법자는 도태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상향이란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범죄자로부터 안전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한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 할 수 있다. 마침 우리나라는 이상향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천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는 지리적 자연 조건이다. 산림이 울창한 산이 많아서 국토가 참으로 아름답다. 계곡마다 선녀들이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물맛이 아주 좋다. 그리고 작물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그 품질이 우수하여 신토부리라고 불리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갖추고 있어서 기후가 낙원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자연 조건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천혜의 조건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신체적 우수성이다. 전 세계의 국민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두뇌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머리 두뇌가 돌아가고 그러면은 내가 저기 컴퓨터로 말하게 되면 테라포밍이 잘 되어 있는 건데 인도 사람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수학하고 소프트웨어 컴퓨터는 인도 사람들이 다 이제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드는 데고 수학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수학을 잘 했나? 대한민국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자를 깜빵에 보냈나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아스팔트 유명한 지박사님을 그분이 대한민국에서도 대단한 수학자인데 미 해군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 박사 정도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깜빵에 보내달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기득권들이고 그래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호남 쪽에 있는 전라도인들은 교육을 받은 대로 착실히 하는 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육 받은 대로 해요. 찍으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표가 안 나와.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떼 쓰는 거 엄청나게 잘하고 그러지. 그 자기네들이 항상 영원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피해자가 어디 있나? 없지. 한때 지금 이 지구를 흔들고 있는 미국 아이들은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제 그쪽 출신들은 저거 만나보고 그러니까 박사도 교회 목사도 제일 끝에 가가지고는 전 공공이
전 공공이 뭐 찢어 죽이자, 때려 죽이자 그 말 하더라고. 아, 내가 저기 그런 말 왜 하는가? 그거는 저기 그분들도 모르게 그쪽에 가면은 농경 경제이고 공업 경제가 아니잖아요. 공업 경제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런 말 안 해요. 농업 경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인재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인재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 나는 뭐 그쪽 지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경상북도 안동 쪽하고 동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북쪽 그 파평윤 씨들 그 피가 섞인 유전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한 거야. 자, 두 번째는 또 우리 국민들은 손재주가 있어서 국제 기능 대회에서 우승을 수없이 했던 기록도 있다. 이게 그 국제 기능 대회 가서 왜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내 그 저기 국민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태백 기계 공부를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뭐 이런 국제 기능 대회가 열리고 그러면은 뭐 밤을 새면서 몇 개월을 연습을 해요. 밤을 학교 안에서 밤을 새면서 작업을 계속하고 연습하고 기능에 대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전국대회 나가고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그러면 국제 기능대회 나가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뭐 저기 그 수없이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어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은 근면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정신과 달성해야 할 목표만 정해지면 끝까지 성취하고 많은 성실성도 갖추고 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동성은 대단하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임한 한 외국인 임원이 한국인의 장점으로 역동성을 칭찬했다고 한다. 맞네. 그 대모하는 거 보면은 굉장하잖아요. 와, 대모 줄기차게 잘해요. 특히 호남 쪽 대모하는 거 보면 잘해. 옛날 뭐 저기 죽창 들고 새총 들고 막 하는 거 보면은 굉장해요. 경찰들 뭐 눈알 다 빼버리고 뭐한 4m짜리 5m짜리 그 대나무 축창 딱 들고 올라와가지고 그거 휘두르고 그러면은 그 완전히 그 뭐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우리나라는 이상에서 열거한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는 완벽에 가까운 이상향을 설계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셋. 이 시점에서 왜 이상향 설계를 생각하게 되었나? 과거 역사는 미래 설계의 거울이다. 과거를 바로 알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찬란한 5천년의 역사라기보다는 외침에 시달리면서 생존을 위하여 굴욕을 인내하는 초라한 역사였다. 맞는 말이네. 그러한 삶의 연속으로 우리 민족 개개인의 눈에는 명색해졌으나 이기주의자가 만연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의 위정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백성들의 행복을 고심하는 실사구시보다는 관, 혼, 상제, 예의, 범절 등에 대한 공론과 허례, 허식으로 세월을 보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조선은 일본에 비해 가지고 국력이 엄청나게 약했어요. 국방도 약했고 경제력도 형편없고 그랬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격변의 연속이었다. 수백 년 동안
중국을 종주국으로 떠받들고 생존해왔던 조선은 구미 열강이 식민지 개척에 경쟁하던 20세기 초에 나라를 유지할 만한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일본의 국권을 찬탈당하였고, 일본이 왜 조선을 먹었는가 하니 러시아하고 일본이 그 뭐 저쪽에 있는 바레만에 있는 3.10 고지인가 거기서 전쟁해가지고 일본 육사 일기생들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승리를 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 많이 죽고 러시아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 전쟁하고 다음에 뭐 도고 제독이라고 일본 해사를 나온 유명한 제독이 있어요. 그게 뭐 저기 그 우리 뭐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 원생에게 유아스카이 그르마하고 리 홍장이하고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고 그랬는데, 이 도고가 일본 해군 사관학교 1기생이고 그렇습니다. 그 도고가 거기도 이제 뭐 저게 그 장군이 되고 그랬을 때 러시아 함대, 러시아 발틱 함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 함대, 세계 최고의 함대를 이 독도 앞바다, 지금 그 울릉도 건너편에 있는 독도 앞바다에서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인해 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이들이 조선 니들이 먹어라 던져주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먹혀버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1880년대 조그만 이제 대원군 때만 해도 눈을 뜨고 그랬으면은 우리는 식민지 생활 안 하고 일본처럼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뭐고 안 도와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시대하고 그 공간을 살아보지 못해 가지고 말을 할 수 없고 그러지만은, 저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 나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말을 쓰고 있고 나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 그래요. 열려 있는데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기득권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 길이 안 보이고 있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좀 슬퍼지네요. 예. 근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격변의 연속이었다. 수백 년 동안 중국을 종주국으로 떠받들고 생존해왔던 조선은 구미 열강이 식민지 개척에 경쟁하던 20세기 초에 나라를 유지할 만한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일본의 국권을 찬탈당하였고, 36년 동안 국민들은 모진 고초를 겪었죠. 36년 동안.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원자폭탄으로 승리하고 일본에 패망하자 겨우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 우리의 근세 역사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뭐 그 해외 돌아다니고 그럴 때 박정희 때 그 쫓겨난 그 화교들은 또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한국 명동에서 쫓겨나도 가면 또 이제 동남아 가면은 또 그 기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다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식사에 초대되어 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너희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너희 대한민국이 경제가 살아나고 그런 거다. 그런 거 해외에서도 다 인정을 해요.
해방을 얻게 된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미국과 소련 간의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였고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세력하에 공산주의 국가를 선택하는 바람에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여 인민들은 굶어 죽었고 김씨 왕조의 폭정에 인권이 유린당하는 동토의 땅이 되었고 말았다. 한편 남한은 천만다행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에 의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때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엄청난 정치력을 그들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현재 2023년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정신이 많이 부패 타락해버린 것 같아요. 그 부패 타락한 그 정신 가지고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도 핵폭탄, 수소폭탄을 가지고 핵무장, 수소폭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구에서 멸종당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이 한반도 안에서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피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 뼈를 묻을까? 안 묻어요. 그쪽이 더 살기 좋고 그쪽이 더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통일신라 시대 때 다 그렇게 되고 지금도 되고 그랬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뼈를 묻을 수밖에 없는 민초이기 때문에 이 말 하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그 70대 80대들 한국에 남아 있고 미국에 있는 그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쭉쭉 보르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당신들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유골이 미국 땅으로 가나 한국 땅에 남아 있나? 그러면은 그 재산은 돌고 도는 게 재산이고 돈이고 그러던데 그 재산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 미국 땅으로 갔던 당신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한국에 와가지고 당신들이 화려한 무덤에 아니면 낙골당에 와서 소주 한 잔 따라줄 수 있을까? 향을 꼽아줄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 들더다. 세상은 돌고 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돌고 하늘도 돌고 뭐 의기소침해 할 필요도 없고 또 한 세상 살다가 그냥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날아가고 그랬는데 우리 0. 몇몇 그램도 안 되는 영혼은 또 순환하잖아요. 난 그게 참 희한하대. 2017년도 3월 11일 날 탄핵되고 나니까 대한민국 기득권들 다 미국으로 다 도망갔잖아.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부나 하고 또 먹을 거 있나 없나 살펴보고 그러니까 민초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좌파로 가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페이스북 딱 보고 그러니까 무슨 대학교 무슨 과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광고를 하는 사람이 내 페이북에다가 댓글을 달고 그랬더라고. 기분 진짜 나쁘고 그랬어요. 내가 한 소리 했지. 꼰대질 하지 말라고. 좋은 부모 만났고 부모가 재력이 있어 가지고 그 학교 갔고 그리고 그 과 들어갔고 사회 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뜯어먹었고 지 인생 지가 산 건데
나이 뭐 그렇게 먹고 그러면은 뭐 그 염라대왕 만나러 가야지. 나하고 당신들하고는 정신 레벨이 틀려. 이 말을 페북에 올렸어요. 꼰대질 하는 거, 그 진짜 그거 나쁘고 그런 거예요. 꼰대질. 그거는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은 현재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정치권에 가서 국회의원하고 뭐 도지사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더 많은 학벌을 갖고 있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밀리고 가지고 그래 꼰대질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신 수준은 엄청나게 낮아. 평생 대우만 받고 살고 명령질만 하고 살다가 인생 80 넘었거든. 그래 눈에 뵈는 거 뭐가 있나? 꼰대질 뿐이 없지. 해방을 얻게 된 그 당시의 여기까지 했고, 자 해방을 얻게 된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미소 간의 미국과 소련 간의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였고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세력하에 공산주의 국가를 선택하는 바람에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여 인민들은 굶주리고 김일성 영생교 왕조의 폭정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한편 남한은 천만다행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에 의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다. 건국한 지 불과 2년 만에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6.25 기습 남침을 당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외교력으로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무사히 그 전란을 극복하고 국가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후 황폐한 경제 여건에서 80% 이상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보릿고개의 배고픔 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4.19 혁명이 사실은 새로운 국가 경영의 철학을 갖춘 혁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학생 의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이 4.19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후의 위정자들은 정치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가 박정희 장군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 군사 혁명으로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여 가지고 일신하고 새마을운동과 유신 정치로 산업국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유민주시장 경제체제인 대한민국이 조국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좋은 글을 남기고 그러네요. 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좀 아쉬운 것은 북한 김일성 영생교 계열의 집단은 그들을 도왔던 남로당 1인자 박헌영 빨치산들까지 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씨를 말려버리고 끽소리 못하게 하고 중공 팔로군까지 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평양에 있는 김일성 왕조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에 있던 빨치산들, 남노당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과 전쟁을 한 세력들,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왜 다 숙청을 하지 못했고, 왜 숙청을 하지 못했는가? 뭐 연좌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사법고시나 뭐 정부 관료나 그런 걸 이제 못하게 한 거는 내가 알고 있고 그랬는데, 그보다 그때 50년대 전쟁 끝나고 한 7년 정도 시간 있고 그랬을 때 그걸 다 숙정해버리고 그랬으면은 오늘날 그 남한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안 벌어지고 그랬는데, 아스팔트 나가서 많이 느끼고 그런 거예요. 왜 민초들이 나가서 아스팔트에서 데모를 해야 하고 그러냐. 뭐, 뭐 인도네시아 얘기 들어보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에는 그 식인종이 있어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민족이 있어 가지고 거기 왜 저기 공산주의자들이 왜 없냐를 연구하고 그랬더니 공산주의자들을 식인종들을 부족들이 다 잡아먹었대요. 다 뭐 저기 식재료로 사용해가지고 썰고 썰어 버려 가지고 탕으로 다 끓여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공산주의자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쉽고 그래요. 지금 뭐 대한민국에 지금 뭐 또 아스팔트에서 딱 보고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파리를 많이 하고 그래요. 박근혜 파리를 하고 그래야 뭐 저기 경제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유경수까지 파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존칭은 생략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나? 미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래야지. 유경수 여사님 그 파리를 왜 해야 하는데? 그 파리 하는 사람들 자기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잘했나? 할머니들 무덤에 찾아가서 향 꽂아봤나?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정치하는 정치 세력 쪽에 있는 자들이 대가리가 화석이 되어 버리고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승만을 왜 위대한가 하니 미래를 제시하고 그랬잖아. 오버데어, 오버데어. 저 언덕을 넘어가면은 아름다운 곳이 있고 경제가 있고 사과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있습니다 하고 그게 지도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민족과 민중들을 끌고 가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상열 박사님 이상형은 오늘은 여기까지 1시간 9분 동안 했네요. 재밌네요. 왜 그 1953년도 쌀벌한 그 서로가 죽고 죽이는 가운데에서 북한은 한국 전쟁, 6.25 전쟁 후에 북한에 있는 자유주의자들 전부 다 싹 숙청하고 다 죽여버린던데
왜 한국은 왜 그 작업을 하지 못했는가? 남한 남한에 있는 권력자들은 왜 그 작업을 하지 못했는가? 그게 좀 아쉬운 밤이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모든 기득권들이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승만 그 최근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혁명을 했던 100세가 다 된 그 장장군 1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제가 그 7월 달에 현충원에 그분 이제 추모제 하는데 가서 촬영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 없었어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현실을 보고 그러겠지 뭐. 그리고 지금 그 집권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또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을 하던 윤석열, 최재형을 데리고 와가지고 최재형은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감사원장 그거 다 서울에 있는 경기고 인맥들 아니야. 한양에 있는 여기 서울에 있는 경기고 인맥들 위화하고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대선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20만 표 차이로 지금 저 정치 권력을 잡고 있고 그 뒤에 그것을 기획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실세인데 앞으로 복잡해요. 특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그 저거 보지 마시고 제가 올리는 그 포스팅 보지 마시고 나를 차단을 하고 관심을 꺼요. 꼰대질 그만하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노동자 생활을 하고 그러셨지만은 그런 꼰대질은 절대 하지 않고 그랬어요. 남한테 평생을 살면서 폐 한 번 끼치지 않은 분이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대학 간판을 화려한 대학 간판을 달고 또 화려한 직업을 달고 화려한 또 사회적 경영까지 달고 와가지고 꼰대 짓을 하나 이 꼰대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고 유튜브고 간에 그런 사람들은 내 거 보지 말아요. 나를 차단을 해. 그 정치적인 그 미숙아들 좋은 부모 만나 가지고 부모의 재력에 의해 가지고 어려서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재 다 달달 외운 과외를 받고 그들만의 기득권들만의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또 기득권들만의 또 이제 부패 덩어리 그 서클에 가입해가지고 지들끼리 모든 자리 다 차지해버리고 민초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사다리 다 제거해버리고 민초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행정고시였고 사법고시였잖아. 근데 그 행정고시하고 사법고시 맞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지들이 이제 다 해버리잖아. 또 사법고시 아주 가난한 노동자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한 아이들은 지가 그 가난한 시대를 또 다 잊어버리고 그러잖아. 지금은 전문 로스쿨인가 그런 엉터리 학교도 가지고 예? 애들 법조인 하는데 법조인 하고 그러면 그게 기득권이고 그래요. 말로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리잖아. 민초들이 각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휴 답답해요. 그 페북에 뭐 나를
내가 차단하기 전에 나를 차단해 주시고, 나는 뭐 구글 유튜브나 페북이나 뭐 구독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리고 이 영상 이제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옮기면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됐다.